잘 들립니다. 나도 잘 들려. 그러면 잠시 뒤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왜 그랬냐면 갑자기 책을 덮어. 얘가 방송 보고 깜짝 놀랄 거야 아마. 지금은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리? 원래? 이렇게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여기에서 이제, 녹음하는 마지막 녹화예요. 네. 여기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녹음이고요. 이 다음번부터는 다른 곳에서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어디 유럽 쪽으로 가시나요? 사오기 전. 내가 떠나기를 원하나? 사오기 전? 사오기 이전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꾸며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른 환경에서 다음부터는 만나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마지막 방송이라는 거. 네, 이거하고 이 다음 에피소드하고 그렇게 되겠죠. 엘리온독 신관. 네. 신관. 마지막 녹음인데 할 때 효과음 넣으셨어야죠. 리액션을 왜 시켜? 리액션 자기가 하면 되지. 맞아. 웃긴다. 뒤늦게 들어왔다고. 막 기강장님 막 오늘은 자콜레오 알릴레오가 아니고 자콜레오. 네. 원래 저희가 교양 프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원래 그 미국 쪽 그 교양 프로 중에서 1위였었어요. 팟빵에서 팟캐스트에서 교양 카테고리 들어갔어요.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아, 맞아. 거기에서 해외 부문. 근데 저희가 계속 코미디만 하니까 사실 교양인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본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교양적인 컨텐츠를 하는 엘리온독. 네. 오늘도 즐거운. 네. 알릴레오 말고 자콜레오. 그저 어감이 별로 안 좋은데. 자콜레오. 근데 저희가 원래 가장 인기 좋은 컨텐츠가 또 건축 독해고. 그렇죠. 그럼요. 교양이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양과 건축 독해가 만나서. 그렇죠. 오늘은 건축 서적을. 평소에 저희가 또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 네. 말도 못하죠 정말.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 넷플릭스가 웬 말이야. 그래서 오늘 좋은 신간이 나와서 지금 한국에서 책 사는 그 사이트나 뭐 교보문고, 알라딘, yes24 이런 데서 어느 부문인지 모르겠는데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어요. 진짜. 교양이에요, 개그예요. 건축 들어가서 또 부분이겠죠, 뭐. 네. 어느 부분에선가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 학부 동기가 한 140명 되는데, 부럽다. 한 100명 정도 있는 그 단톡방에서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어요. 와, 그 동기가 다 모여있다는 것도 놀랍네요. 네. 그리고 이 책에 일단 뭐 제목부터 말해놓고 썰을 풀어야죠. 네. 화면에 이렇게 딱 보여줘야 되나? 네. 내가 합성하면 되지. 손대고. 내가 꼭 이렇게 그냥 화면 옆에 이렇게 딱 넣으면 돼. 신민재 건축가의 얇은 집 탐사. 땅은 잘못 없다. 라고 이 폰트를 길게 늘려서 이렇게 얇게 만들었어요. 책은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이상하게 생긴 땅에 있는 이상한 건물들을 가서 취재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책인데 이 책이 나온 게 이제 사실은 이 작가가 계속 오랜 동안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진 찍고 궁금하니까 거기 가서 계속 이렇게 어물쩡대면서 이렇게 막 해갖고 거기 도면도 그리고 거기 땅 지적도도 찾아보고 지도도 찾고 해가지고 자료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책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건축가가 돼서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사무실을 내고 이러면 보통 조그만 집들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했던 주택 중에 이제 제일 초반에 있었던 거가 몽당주택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누화동, 종로구 누화동에 있는 그것도 아마 대지 폭이 얼마더라? 폭도 좁고 뎁스도 되게 좁고 그랬는데 한 10m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폭이요? 네. 정말 그러니까 층층이 그냥 방 이렇게 있을 정도로 그래갖고 4층으로 이렇게 얇게 만든 집이었어요. 그거를 하고 났더니 처음에 그거를 할 때 다른 파트너였던 친구가 어느 날 야 이런 게 왔는데 이걸 해야 되냐? 이거 한 번 이런 거 하면 계속 이러는 거 아니야? 막 계속 사람들이 짜는 것만 맡기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래갖고 나중에 또 엄청 작은 집을 또 엄청 얇은 집을 하게 돼요. 이거는 진짜 폭이 3m가 되는 집을 종로구에 또 하나 잠실이었나? 그리고 멀쩡한 집도 물론 많이 했고 멀쩡한 건물들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막 뭐 무슨 빌딩, 호텔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있을 때 제가 아는 지인분의 분당집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규모는 크지 않은 집이지만 막 폭이 막 이렇고 막 이런 이상한 땅은 아니고 정상적인 집도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자기가 하면서 그 고민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왔겠죠. 그래가지고 땅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살면서 보면서 자기가 이제 했던 것들을 기록한 책인데 이게 이렇게 책까지 나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하는 것만 제가 봤었는데 이 책이 저는 그냥 이 건축 덕후가 이제 쓴 건축 책이려니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 친구가 진짜 집요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막 뭐 하나 빠지면은 엄청 들고 파거든요? 그래갖고 왜 걸그룹도 좋아하면 좀 대중적인 거 이렇게 좋아하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듣도 못한 거 하나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고. 이분이요? 네. 또 뭐 좋아하더라? 옷도 디스하는 거야? 뭐야? 옷도 그 뭐지? 이게 제일 이 컬러가 제일 잘 맞아 좋아. 자기한테 본인한테. 그 색깔만 사요. 그래갖고 얘가 뭘 사갖고 오면 야 이거 민재 거지? 이러면은 그거예요. 국방색만 흰색 아니면 국방색이야. 그 가방도 국방색이고 하여간 국방색.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기가 그 포커스하고 있는 거에 되게 이렇게 잘 빠지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때 저는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그 마음 자세가 사실 집요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 주변에는 도케님, 니자, 뭐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되게 집요하게 잘 빠져드는데 그런 거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뭐를 딱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면 막 끝까지 파서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삐끗하면 되게 못 참아요. 그래갖고 막 뭐 바쁜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집에 가서 뭘 하고 뭘 한 다음에 뭘 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우산을 안 들고 갔어 그날. 깜빡 잊고 학교에 두고 갔어. 그러면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우산 또 두고 왔네? 그러고 그냥 집에 가잖아. 다시 돌아와서 그 우산을 갖고 가면서 막 화를 내.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금 빵꾸 났다고 뭐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갖고 되게 그런 게 있는 사람이어서 일단 책의 내용의 정확성 같은 것들은 이게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건축하는 사람의 그 집요함이라는 게 보통 그냥 앉아갖고 날밤 새는 거를 다 되게 건축가들이 되게 그죠. 끝도 없이 말을 하죠. 스테레오 타입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집요함이라는 게 사실 책상에 앉아서 계속 뭘 그리면서 집요한 그것도 있지만 이 어떤 뭘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집요함에 대해서는 이 책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첫 페이지에 첫 챕터가 서촌의 불사조라는 근데 사실 네이밍은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나를 만났어야지. 서초의 불기둥 뭐 이래야 되나요?
손에 파이야. 천의 파이어. 그러니까 이 보면은 여기 나오는 그 건물들이라는 게 보통 땅이 찌그러져 가지고 있는 삼각형 땅 이렇게 뭐 무슨 그런 데 있는 카페나 뭐 모텔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건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책이 보통 어느 정도로 시작을 하냐면 여기 있는 챕터 중에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알릴레오도 보니까 쭉 한 번씩 읽더라고요. 유시민이요? 나콜레오. 알콜레요. 서울 서부권의 거점 동네 수색동. 이 건물이 있는 수색동은 서울의 서쪽 한강 하류의 지역이다. 예부터 물과 인연이 많아서 물치 또는 무르치라고 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40-50평 되는 땅에 있는 건물 하나를 시작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에 있는 지도서부터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쓸데없는 TMI로 이 친구 와이프가 또 문화재청에서 이래요. 네, 그래갖고 둘이 사실 그 친구도 건축가 같고 동기거든요. 나 때문에 둘이 싸가지고 헤어져갖고 한 6개월 헤어졌다가 왜요? 왜 그랬냐면 갑자기 책을 덮어. 얘가 방송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아마. 지금은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네, 대학원 때였는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커플이 이렇게 있으면, 배가 많이 안 고프면, 짬뽕 같은 거, 짜장면 같은 거 하나 시켜서 둘이 나눠 먹잖아요. 진짜? 아니, 간식으로 먹을 때, 뭐, 그럴 때. 간식으로 먹을 때.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 짬뽕을 시켰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밝히면은 되게 쪽팔리니까 네. 둘 중에 한 명이 수업 같은 걸 이렇게 갔다가 늦게 오니까 이 짬뽕이 뿔잖아.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이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짬뽕을 좀 먹었어. 그리고 자기 딴에는 이렇게 남긴다고 했는데 그걸 또 왜 남겨? 다른 한 명이 이렇게 왔어. 그걸 보고 이걸 먹으라고 이러면서 되게 화가 난 거야, 둘이.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옆에 있다가 야, 그거 국물 남았습니다. 먹어도 되냐?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좀 싸우고 말 줄 알았지. 그래,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옆에다가 불난집에 네, 부채질을 했죠. 부채질을. 하여간, 얘기가 뭐 얘기가 되는 거였지? 와이프가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자료에 대한 접근도 조금 더 쉽고. 그랬겠네요. 네, 네,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옛날 지도들, 이런 것들도 되게 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 집도 사실은 강북 쪽이에요. 서촌 요쪽에 살아요. 거기서 살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좋은 도시의 삶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고, 지근거리에 뭐 있고, 사무실도 사실 그쪽 어디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자전거 타고 회사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전거로 이렇게 생활 반경을 넓히더니 이렇게 책도 이렇게 하게 되더니 어느 날부터 뛰더라고 또. 마라톤을 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뭘 하면 이렇게 끝장을 보는구나 약간. 책 얘기보단 작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TMI를 쏟아내고 있어. 내가 책을 뭘 알겠어 뭐 이걸 어떻게 이 두꺼운 걸 다 기억해. 제일 좋아하는 챕터는 좀 이따가 제가 또 소개를 드리고 요 부분 알릴레오에서도 거기 옆에 변호사님이 읽어주시고 박 변호사가 읽어드릴게요. 좋으세요. 수색동의 모든 길이 지나는 대림 모텔 앞. 모텔이네요. 네. 광복 이후 한국 전쟁을 치른 서울에는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서울역 일대에는 피난민의 무허가 판자촌이 대규모로 형성된다. 서울시는 서울역 앞 도동, 현재의 동자동의 판자촌 철거를 1958년부터 강행하면서 도동의 철거민을 수색동에 정책적으로 이주시켰다.
수색동 주변 경사지에는 이들을 수용할 천막이 세워졌고 철거민들은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땅이 약간 이제 진지한 교양의 건축 쪽으로 가서 네. 도시에서 땅이 이렇게 생기는 모양새가 물론 요즘에는 계획을 해서 생기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면 그 땅이 계속해서 시계열적으로 변화를 해요. 그것들을 읽다 보면 거기에 있었던 사건들이 얹혀지잖아요. 네. 그래갖고 근데 이 조그만 요 덩어리들이 보면은 이 조그만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서울시 지도를 투명한 종이에다가 연도별로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거를 1950년대 지도랑 2000년대 지도를 이렇게 둘이 맞춘다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퍼즐처럼 네. 그러면은 전에 거랑 지금 게 이렇게 비교가 돼서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어떤 변하지 않는 포인트가 있어야지 그거를 이렇게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조그만 찌그러진 이 잘못된 땅들이 그거를 맞춰주는 핀포인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잘 유틸라이즈가 잘 안 될 테니까. 얘는 계속 그 자리에 계속 그쵸, 변하지 않고 그쵸.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길이 여기를 쓸고 지나가고 여기를 쓸고 지나가고 이러면서 그게 삼각형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길 파면 유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삼각형 유물이 나오죠. 그 맨하탄에 있는 플랫 아이론도 그런. 그쵸. 그러니까 그쵸. 사실은 큰 버전이긴 한데 이렇게 맨하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그리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대각선으로 착 찌르니까 플랫 아이언도 생기고 타임스퀘어도 생기고 계속 삼각형 모양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되게 그런 재미가 있는 건데 강북은 훨씬 더 복잡한 레이어들이 얹혀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땅 하나를 읽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철거촌들의 얘기도 나오고 그 전에 조선시대에서 무슨 땅이었는지 나오고 심지어 이 얘기를 다 읽다 보면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수색동에 있는 모든 길이 이 길 앞을 지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여진 것들을 다 읽어내니까 이 동네 그러니까 이 모텔 땅이 그냥 단순히 모텔 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내가 현명한 어떤 프랜차이즈 사장이다. 그러면 그 땅에 뭘 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구나. 왜냐하면은 나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흐르는 길이 있구만. 그러니까 길이 흘러. 흘러가. 흘러가. 그러니까 거기를 못 가고 그냥 자꾸 그러니까 모텔 같이 목적이 있는 곳이면 가죠. 뚜렷한 목적이 있는 그쵸? 곳이면 가죠. 무슨 목적이요? 모텔에서 몰라. 잠을 자야겠다. 잠을 자겠다는 목적이 있겠죠. 바카스도 먹고 뭐.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지나가다가 들릴 수 있는 길은 아니겠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건축이랑 도시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인문, 교양의 재미를 읽으려면 사실 그렇게 역사랑 같이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좋았어요. 수색동의 모든 길은 대림 모텔 앞으로 통했다. 수색 변전소의 전력 공급에 이어 연탄 공장의 연탄 공급까지 그야말로 수색동 없이는 서울이 1분 1초도 유지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길도 지나가고 전력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유형 무형의 것들이 한꺼번에 다 통과가 되는 지점이라는 그걸 읽은 거죠. 그리고 1978년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긴다. 서울시가 수색동 남쪽의 난지도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후 15년간 서울시의 쓰레기가 난지도에 쌓이면서 수색동을 비롯한 인접한 지역의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될 때면 모두 창문을 닫고 숨을 죽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지도에 안 나와요. 이런 그러니까 냄새를 지도에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다 이렇게 담아서 한 땅이 왜 이렇게 되었고 사실은 건물 자체에 대해서도 또 더 얘기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 책의 제목이 땅은, 그러니까 건물이 왜 이렇게 생겼어? 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땅 잘못이네라고 했던, 이게 대지 구획이 잘못됐네 라고 했던 거로부터 이제 이 다음 단계로는 그 건물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가 나오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많이 창의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건물하고 건축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건물만 보거나 아니면 뭐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사에서 혹은 뭐 스타 건축가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한국 가갖고 뭐 어디 청담동에 무슨 갤러리 뭐 하나 지어줬고 뭐 거기다가 뭐 대지를 읽었대. 걔네가 뭐 읽었답시고 뭐 해갖고 뭘 했대. 그게 얼마나 얇은 고민이었겠네요. 그죠. 그래갖고 물론 우리가 모든 프로젝트를 할 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 길이 되게 재밌었고 또 다른 챕터 하나 소개를 드리면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될 페이지예요. 페이지 수를 이렇게 써놨어. 50페이지에 50페이지 셋째 줄. 기차.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토토는 우리 땅. 무슨 책이었죠? 50페이지 셋째 줄? 조선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 세종. 교육은 암기 교육이 짱이야. 태정태세 문단세. 여기 책에 보면은 기찻길 옆 상수동 그리고 제비다방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여기 홍대 가는 데 아니에요? 네, 상수동. 그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신입생 때 마주한 건축공학부 학회실은 충격이었다. 낡고 찢어진 가죽 소파 그리고 쓰고 남은 모형 재료가 두꺼운 공업수학 책들과 함께 널브러져 있었다. 굳이 찾아보자면 갈색 맥주병과 초록색 소주병이 오차없이 줄지어 세워진 모습에서 공학인의 차가운 이성을 엿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 혼돈의 도가니 같은 공간에서 청각을 자극하고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기타 연주를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거기에 기타를 연주하는 8, 9학번 김규와 정태경 두 선배를 만난 것은 96년 여름이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앨범을 만드셨다 그러면서 1998년 A Pirate Radio 앨범은 학창시절 설계 과제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앨범 중 하나다. 낭만 고양이를 부른 체리필터, 언니네 이발관, 모던 록밴드 미선이 등과 함께 김규화 선배의 기타 연주곡 3곡이 있다. 모든 것은 엉망이고 정신없는 설계실에서 두기만큼은 최고의 라이브를 듣는 호사를 누렸다. 그분들이 맨날 기타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일단 언니네 이발관은 그 앨범에 없었고 체리필터하고 그 루시드 폴 당시 이름이 미선이 밴드였어요. 그리고 미선이가 있었고 그리고 김규하 형님의 곡이 3개가 실렸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기타 김규하, 베이스 윤성환의 듀엣 단편 영화제 곡 3곡이었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베이시스트 윤성환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때 단명했죠. 그때 아니 무슨 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 잘릴래요? 환생하신 거 아니에요? 음악인으로서의 인생을 마감하고 건축인으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랬고 잘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뭐 유명해요 그쪽에서. 가끔씩 연락도 하고 설날에 세배도 하고. 네. 그리고 밑에 이제 병주 형님 얘기도 나오네요. 그리고 그 저희 뉴욕시로 모셨던 병주 형님. 네, 윤병주님. 네, 그래서 제비다방 챕터는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거는 노래, 음악 자기 얘기하려고 이거 얘기했구만. 네, 그럼요. 뭔 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어. 그니까. 그래서 이따가 저희 그 작가와의 짧은 전화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는데. 좋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따지려고요. 네.
얘기를 듣고 이렇게 책을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정말 이런 짜투리 땅에 만들어 놓은 그 건물들을 보면 진짜 애썼다. 이런 마음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이걸 어디다 쓰라고. 그러니까 어디다 쓰라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써보겠다고 정말 애썼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정말 이 신진 건축가들이 그걸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그리고 또 땅이 작다가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이 눈에도 더 잘 띄고 효과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일본에서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또 폭이 좁고 길 그런 거여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잘 나가는 건축가들은 거의 초기작이 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내가 처음 들었을 때, 야, 그렇게 조그만 집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대. 막 이러면서, 그 말이 돼? 막 이랬는데. 밧줄 있는 거 아니야, 밧줄. 엘리베이터 타고 막 밧줄로. 이게 엘리베이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1인용, 2인용 엘리베이터를 넣으면은, 그거보다 계단보다 면적을 좁게 먹더라고요. 계단이 면적 많이 먹죠. 네, 그러니까 그걸 넣은 거더라고요. 이러다 고장나면 어떡하지? 그치. 네, 그게. 근데, 어떻게든 외부로 또 뭐 들어가. 뛰어내려야지. 5층에서? 그리고, 제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고. 좀 의미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도키님은 어떠세요? 네? 나도 처음에 오늘 받아가지고, 네. 오기 전에. 그래서 앞에만 조금 읽어보고, 이런 컨텐츠구나. 근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자코님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해외에서 유명한 건축가가 와가지고 그 땅을 읽었대는도. 근데 그게 굉장히, 그게 리니어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되게 큰 제스처로 하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단순하게 그것을 읽어서 거기에 어떤 키워드랄지 하나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건축 언어와 합쳤을 때 폭발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서울처럼 600년이 넘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도시잖아요. 사실 그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전 세계에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 외국에서 오는 건축가들의 오만과 편견인 거죠. 이거를 굉장히 리니어하게 읽어내겠다는 게. 근데 그게 성공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크리틱을 받는 이유가, 반감을 사는 이유가 그 땅이 갖고 있는 기억이나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를 너무 리니어하게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복합적인 레이어들을 읽었을 때 많은 가지를 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외국에서 오는 유명한 건축가들의 오만과 편견은 자기가 하면 자기의 것이 정답이다라고 믿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도시를 읽어내고 내가 이 땅에 대한 해석이 이러면은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고집을 부려요. 근데 그 토양에서 공부를 하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을 가치가 있는 건축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건축 어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한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배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크리틱을 받는 거거든요. 비평할 때는 그렇게 비평하고 또 내가 해야 될 땐 그렇게 안 하죠. 그치. 근데 내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멕시코 출신 자기 스스로 스트리트 필라소퍼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어요. 마뉴엘 들란다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 지금은 조금 사그러들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주특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미국의 어느 한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의 흥망성쇠를 굉장하게 다양한 역사적인 그 팩트들을 가지고 그 도시를 읽어내는 그 능력이 엄청나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약간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쑥 빨려드는 그런 기가 막히게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흔적들을 가지고 그 점들을 다 이어가지고 그 도시의 얘기를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한국에
그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읽어보면 굉장히 신선해. 그러니까는 뭐 그 유명한 건축가들이 뭐 한국에 가가지고 뭐 다이나믹 코리아 뭐 서울에 가면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면 뭐 단청 얘기하고 앉아. 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단편적으로 읽어내는데 이 사람이 외국인의 눈으로 DMZ를 받은 비무장지대를 보는 게 다른 그 여태 내가 들었던 건축을 했던 사람들이나 띠어리를 했던 사람들이나 그 뭐 한국에 약간 좀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더라고.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신선한 시각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어떤 신선한 시각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우리밖에 못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좀 받아들이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강남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으로 된 이렇게 구역이지만 강북에 있는 이런 짜투리 땅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땅의 기억들을 읽어내려는 노력은 이거는 정말 되게 가치 있는 작업인 것 같고 이거를 지금 건축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어떤 이런 연습이나 내지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 번씩 해봤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우리가 졸업 작품을 할 때. 나랑 같이 했어? 아니. 우리가 졸업 작품을 할 때 대지를 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땅을 고를 수가 있어요. 평생 해보지 못한 일, 학교에서. 그러니까 내가 졸업을 하고 실무를 나가면은 내가 땅을 고를 수 있는 일은 죽을 때까지 프랙티스를 하면서 없죠. 왜요? 내 집이 아니고. 내 집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가능하겠지. 근데 내 아버지의 집도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해봐라 약간 그렇지. 그러면은 사실 이야기의 시작은 내가 이 땅을 왜 선택했는지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시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는 졸업을 하기 전에 가장 럭셔리한 옵션을 준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네가 땅을 정해서 해보는 정말 실무를 하면 절대 찾아올 수 없는 기회를 마지막에 주는데 그 땅의 선정의 이유에 대해서 되게 빈약해요, 사실. 내가 그냥 아니까 하는 거야. 저 동네에 저 땅은 내가 아니까.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게 삼각형 모양 아니면 찌그러진 대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좀 깊이 파 들어가고 보면은 사실 그러면은 그 땅에 들어서야 되는 건물은 모양이 이 메스가 정해져 있어. 근데 그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사실은 티시스에서 졸업작품에서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디자인을 막 죽이게 하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4년, 5년, 6년의 건축교육의 결과로서 네가 이 땅에 주어진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이렇게 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들여다보면 사실 디자인은 벌써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를 어떻게 끌어나가야 하는 그거는 연습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연습이 그래서 나는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작업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젊은 건축가가 이렇게 책으로 엮어낸다는 거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챕터에서 이제 사실 이런 땅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뜨아의 탄생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잠원동에다가 한 집인데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한 것도 하나를 넣은 거죠. 근데 이 뜨아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뜨아라고 검색하면 뜨거운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근데 뜨아는 뭐예요? 여기에서의 뜨아는 뭐예요? 자기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이거 얇은 거 집사해놓고 와 뜨아 이렇게까지 얇아요 이렇게 했다가 뜨아를 검색하면 그렇게 나와요. 억지로 나중에 끼워 맞춰서 안타깝네요. 뜨거운 아키텍처라고 몹시 안타깝네요. 근데 이거를 마케팅에서 지금 밀고 있어. 정말 이름 못 짓는구나. 인스타그램에서 그 해시태그 뜨아를 하면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나오지 이 책이 나올 리가 없잖아. 모르지. 얻어 걸리길 바라고 그렇게 미는 거 아닐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근데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찾다가 얼떨결에 걸릴 수 그러니까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뜨거운 아키텍처. 이 친구가 직접 한 것도 있고 아까 독해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하고 건축을 따로 보지 않아서 저는 도시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건물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저는 도시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꼭 100%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두 개가 따로 있지 않다. 도시하고 건축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책이어서 건축을 공부하려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이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책에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고고학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하잖아. 하나를 잡아서 네. 그걸 가지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읽어보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태라는 책이 있는 명태인가? 영어로는 코드라는 책인데. 네, 카드. 네. 대구인데 그거? 대구라고 그래야 되나? 대구라는 책을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거를 보면은 그 산업혁명 시대의 유럽 얘기가 대구로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구를 잡기 위해서 어부들이 나가기 시작했고 미국 찾으러 나가고 막 무슨 시대라고 그러지? 그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가 가능했던 게 바다에서 단백질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구가 그걸 차지를 했고, 그래서 대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고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하나를 드립다 파가지고 그거 가지고. 근데 이것 역시 그 짜투리 땅이라는 그 건물이라는 거를 표면적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의 마이크로한 히스토리와 지리학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네 지리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제가 아는 길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금방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시간의 문을 여는 길이라고 강동구 천호 옛길 예. 몽촌토성 있는 그쪽이? 네, 그쪽 풍납토성 있는데 거기 나오는 데가 있어서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나가다가 그냥 이런 길이 있단 말이야? 이게 멈추지 않고 작가가 이거를 가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고 스케치해보고 그렇게 읽어보는 굉장히 스터디한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논문 같은 느낌도 많이 맞아요. 들어요.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아는 길이나 그런 건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되게 흥미롭게 읽을 것 같아요. 이분은 어디서 지금 강의나 그런 걸 하고 계시나요? 아마 모교에 아마 수업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정린문화재단이라고 우리나라에 정린건축설계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문화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그래요? 어린이 건축학교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런 거를 꼭 가요. 어린이들한테 하는 거 가면은 이제 대학원 때 배운 거 여기다 다 써먹네 싶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일 재밌는 부분이 구조 같은 거 가지고 놀면 제일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 건축학교나 청소년 건축학교 같은 데 가면 도시를 읽는 거 이런 거보다는 사실 이제 지오메트리나 스트럭처 가지고 이제 좀 하고 다른 거에서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하고 네. 그리고 한양대 하고 그렇게 수업 나가고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아니 잘 나가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디벨롭되는 과정들을 엮은 책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약간 소외되어 있고, 그야말로,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심지어는 뭔가, 저런데 어떻게 저런 그런 영업을 할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작은 건물의 역사를 이렇게 파보는 거 굉장히 재미있는 일 같아요. 진짜 의미 있어요. 비싼 걸 그렇게 많이 샀단 말이에요. 트위터에 이제 이거 편집장님이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또 얘기했었는데 얇은 건물 하는 거니까 얇은 종이 써가지고 얇게 만들면 아니, 나는 이걸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아이디어로. 네. 그런데 편집장님이 건물은 얇아도 책은 두꺼워야 된다고 두꺼운 종이를 해주셨고 가격은 22,000원입니다. 가격이 근데 그 맨하탄 아까 얘기했던 타임스퀘어나 플랫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랜드마크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는 이런 얇은 건물 랜드마크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뭐 도시 계획적으로 진짜 짜투리 땅 좀 뭐 활용 가능한 거 다 밀어버리고 만들어서 그런 건지 정말 그렇죠. 그게 앞서는 거지. 그러니까는 부동산 개발의 논리가 앞서는 거죠. 이게 뭐 다 그러지는 않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건물은 이 숙명적으로 항상 서 있어야 되는 오브젝이잖아요. 어? 아니, 그러니까는 깊은 울림을 주나요? 얘는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지. 근데 그것도 궁금해서 이게 되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폭이 좁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건축 공학을 잘 몰라서 이렇게 이런 의문이 들겠지만 살짝 찾아봤거든요. 근데 플랫아이런의 가장 좁은 부분이 2m밖에 안 된대요, 폭이. 근데 그렇게 뭐 폭이 좁고 이러면은 이게 건물이 안정적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건 삼각형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죠, 그건. 삼각형 전체를 봐서 보통 그렇게 생긴 건물들은 이렇게 거기가 몇 가죠? 27가? 아니, 24가인가? 뭐 하여간 그렇잖아요. 그 브로드웨이하고 피프스 애비뉴하고 그 스트릿이 바람이 엄청 동에서 서에서 이렇게 부는 강바람이 엄청나요. 그래서 근데 거기 옛날에는 그게 플랫아이언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그게 뭐 맨하탄에서 최초로 뭐 하이라이즈 하면서 엘리베이터도 처음으로 사용한 건물이고 기본적으로 이게 서 있어야 되는데 얘가 갈대처럼 바람이 불면 이렇게 넘어지고 이러면은 건물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사각형이거나 직사각형이면은 네 군데를 사용하면은 그게 구조가 쉬울 텐데 이게 삼각형의 모양이다 보니까는 바람이 한쪽에서 로드가 걸리면 트위스트를 하려고 그래요. 트위스트를 하기 때문에 트위스트를 역으로 트위스트 하게끔 구조 설계를 하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재밌죠, 사실은. 기둥 4개 박는 것보다. 오히려 더 설계가 쉬워질 수도 있어요, 구조 설계는. 한쪽에 앵커를 걸고 그게 트위스트 못하게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하여간 그런 건데 이게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건물이 항상 서 있어야 되고 무너지면 안 되는 거고 플랫아이언처럼 삼각형으로 생기고 바람이 동서에서 엄청 불고 트위스트를 하면은 건물의 의미가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물은 디자인할 때 뭔가 정적이어야 된 것 같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게 건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움직일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나오고 회화가 입체파 나오고 큐비즘 나오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이 했던 노력은 이 2차원의 캔버스를 어떻게 3차원의 지경까지 끌어갈 수 있을까? 왜냐면은 페인팅이라는 거는 이거를 벗어나면 2D를 벗어나면 더 이상 페인트가 아니에요. 부조가 되거나 조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르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 2D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깨는 작업을 해서
그때 엄청난 부흥이 왔잖아요. 큐비즘이 나오고 그 시기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단 말이에요. 회화가. 근데 건축도 어떻게 보면 그거를 깨야 어떤 부흥의 시기가 오거든요. 이게 건물을 봤을 때 좌우대칭이고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게 건축이 타고난 숙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건축은 새로운 뭔가 태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 모더니즘 나오고 막 해체주의 나오고 막 바퀴벌레 같은 거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거거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건축가들은 그걸 어떻게든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건물을, 내가 디자인하는 건물은 어떻게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당신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 욕구가 있죠. 그러니까는 나도 맨하탄에서 작업을 하지만 난 항상 그 프로젝트의 어떤 그 구조적으로 저 건물 저러면 쓰러질 것 같은데 라는 챌린지를 하고 싶어. 나는 항상 그런 것들이 뭐 예전에 했던 브루클린 호텔에도 있었고 뭐 저기 떨드 에비뉴의 콘도도 있었고 그런 제스처가 있는데 그거는 그 누구도 안 알아줘도 돼. 나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래서 저걸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도시계획이 딱 되면서 이게 블럭이 생기고 랏이 생기고 그러면 랏들이 다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의 태생은 그냥 좌우대칭이야. 끝. 건물도 좌우대칭. 끝.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삼각형의 땅은 건축가에게는 너무 좋은 토지인 거야. 이게 생긴 것 자체가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뭔가 비대칭이고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 소일이 되는 거지. 뭔가를 심어서 뭔가를 꽃피우게 만들 수 있는 건축가로서. 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걸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고, 이게 정말로 그래서 디자인까지 쫙 뭐 여기 끝에 가면은 작가가 직접 설계한 건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냈는지에 대해서 나도 사실 궁금해요. 뜨아로 풀어내셨대.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로. 아싸, 알겠지? 아싸. 여보세요? 잘 들린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 작가님. 제가 조금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반갑습니다. 신민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신민재 작가님께서 쓰신 책을 네. 간단히 이렇게 리뷰와 뒷담화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직접 작가와의 인터뷰를 잠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네, 지금 감사합니다. 바뀌시죠? 네, 바깥입니다. 지금 수업 중인데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와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책 쓰신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잘 팔리고 있나요?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운전면허 수험서하고 2, 3일을 다투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수험서 항상 베스트셀러, 고정 베스트셀러. 그럼. 그러면 엄청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잘 팔리는 거지. 넘기 힘든 벽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읽어봤는데, 이 작은 대지를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한 어떻게 이런 흥미를 갖게 되셨어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 유년기를 겪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살던 아파트나 동네나 골목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살았던 거 전부 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아있거나 그러면 발견했을 때 되게 반갑고 좀 연민도 들고 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애정하는 편이죠. 네. 이 책을 쓸 때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뭐 상정하고 이렇게 쓴 그런 게 있을까요? 작가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리고 이 책에서 약간 좀 팩트가 잘못된 부분을 좀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거 감사합니다. 그런 거 좀 찍어주세요. 51페이지에 그 파이어릿 라디오 앨범에 낭만 고양이를 부른 체리 필터, 언니네 이발 가는 그 앨범이 없었고, 블루 그레이 블루스와 블루스 샵 1, 블루스 2는 김규화 님이 연주하신 게 아니라 기타 김규화, 베이스 윤성환 2인 밴드였던 단편 영화제가 녹음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책에서 아주 걸리는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실수했습니다. 중요한 부분. 중고판이 나오면은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를 들어갈 수 있으면은 꼭 수정하겠습니다. 네. 자코님이 일찍 다 사드리셔야겠다. 그러게요. 다 사야겠네, 진짜. 저기 바쁜데 중간에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고 또 질문 있으세요, 혹시? 네, 저 있어요. 네, 하나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옛날 지도까지 다 찾아서 이런 히스토리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모으셨어요? 처음에는 좀 몇 가지 호기심 때문에 몇몇 개를 좀 찾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지 온라인으로 70년대 이후 항공사진하고 박물관 쪽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옛날 지도를 다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 3, 4년 전이었으면 제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운이 좋게도 정보가 다 개방되어 있고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좀 그래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뒤에 보면 미처 소개하지 못한 얇은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일러스트레이션이랑 해가지고 쫙 건물들을 나열하신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이거와 같은 1편, 2편식으로 이렇게 또 출판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출판 이전에 SNS에서 계속 제가 찾는 놀이를 다른 친구분들하고 하고 있었고요. 네네네. 그건 계속 연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번에 책을 쓰면서 출판사에서는 서울 쪽만 우선 내자. 그리고 이제 지방 쪽은 케이스가 좀 작기도 하고 하니까, 좀 하고 반응이 괜찮으면, 2차, 3차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한 명당 100권씩 사. 아니요. 책보다는, 알고 계시는 거나 보신 것들을 제보해 주시면 좋아요. 그게 제가 구글 폼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몇 개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보가. 제보 바랍니다! 이런 거요. 갑자기 교양 프로로 시작해서 수정 60분으로 끝나는 느낌인데. 그 제보 관련 링크는 제가 방송에서 다시 편집해서 넣어드릴게요.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짜투리탕 찾으면은 취재하러 오시나요? 출장, 특파원을 사용하겠어요. 특파원을 뉴욕에 계신 분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수업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수업 가세요. 네. 이렇게 멀리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슬랫 아이언하고 원타임 스퀘어 필딩은 한번 지나가 봤는데, 존 윅 영화에 나왔었던 컨티넨탈 호텔? 네.
그게 저 뉴욕 남부 쪽에 베버 빌딩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못 가봐가지고 아쉽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특파원 시키는 그럼 작업 명령으로 인터뷰 잘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책 많이 나가기를 바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과연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게 네. 책 판매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일단은, 네. 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그리고 당장 앉아서 이야기로 이렇게 쭉 보기보다는 이렇게 틈날 때마다 이렇게 그냥 쭉 골라서 이렇게 계속 쭉 보는 읽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재미가 좋은 있으니까 것 같아요. 사놓고 바로 안 봐도 돼요. 이런 책은 일단 사놓고 손이 가는데 그냥 이렇게 잘 놓으면 돼요. 그러다 이렇게 그냥 한번 볼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봐도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이런. 야, 이거 초판 1세 펴낸 날이 2022년 10월 10일이요. 진짜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네. 네. 10월 10일이 나와. 자코가 네, 되게 여러 권 샀어요. 네. 근데 이렇게 비싼지 몰랐댔어요. 집에 온 지도 좀 됐으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주문했나 봐요. 아니 바로 저한테 연락 왔어요. 도서관에 이걸 넣어야 된다. 빨리 도서관에 얘기해서 이걸 사라고 하세요. 나한테 막 이러는 거야.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자꾸 시키는구만. 이세가 들어가야 저 앨범 그거 수정되니까 베이스 그거 수정도 되고 그러죠. 오늘 정말 재밌는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이 집요함에서 오는 힘이 정말 대단하죠. 우리도 집요하잖아. 그거 티를 안 낼 뿐이지. 그럼요. 그럼요. 책에 소개된 60개 정도 되는 건물들은 제가 구글 맵에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개되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서울시에 60개의 지점들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소개와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유된 지도를 보시면 책을 읽기 전에 어떤 건물들이 소개됐나 위치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찾아가실 때, 읽고 나서 궁금한 건물들 찾아가실 때 안내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신 건물들이나 이건 신기하다, 이건 신민재한테 좀 제보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소개되는 링크로 그 주소하고 제보해 주시는 분 이름을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본 다음에 꼭 찾아가서 그 건물을 살펴보고 전후 관계를 좀 비교해 본 다음에 가능하면은 소개를 여러 다른 분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물을 소개해도 제보해도 될까 싶은 건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건물 누가 관심 가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유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보해 주신 분들 중에서는 책에 제가 소개한 건물들도 있어요. 제가 서울을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분들 덕분에 제가 잘 몰랐던 지역에 찾아가서 골목들도 좀 돌아다니고 건물들도 구경하면서 저도 즐겁고요. 또 제보해 주신 분도 내 동네 또는 내가 발견한 거를 제가 찾아가 주고 하니까 같이 이야기를 막 하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들 중에 혹시 제가 엮어서 책에 소개를 하게 되면 그분께는 책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마지막에는 이 문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까 다 읽었어,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거를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릴 때 막, 원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계의 누구, 뭐, 건축계의 누구, 막 이러면서 막, 뭐, 램크라스 보고, 건축계 교황, 막 이런. 근데, 그냥, 땅은 잘못 없다, 이러길래, 잘못 없는 걸 판단하는 거는 판사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 인스타그램에 한국 건축계 대법관 신민재의 그래서 나온 거구나. 땅은 잘못 없다라고 소개했거든요. 아,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정말 아무도 몰라주는. 근데 정말로 그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한 번씩 구입해서 틈나는 대로 이렇게 조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책도 이쁘고 컬러예요. 네. 사진도 많아요. 사진도 잘 찍어요, 이 친구가. 사진이 많아서. 사진은 지도 이런 거 많아서. 네. 사진이 많아. 스프레치도 많고. 네. 네.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거. 집에 딱 있으면. 우리 청취자분들 한 권씩 도서출판 집에서 나온 땅은 잘못 없다. 신민재 건축가의 얇은 집 탐사. 네,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진 않으셔도 돼요. 네, 꼭 사시길 바랍니다. 사는 게 중요해요. 건축 얘기는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저도 이게 건축을 너 다시 태어나도 건축할래 이러면 대부분 건축가들은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돈 버는 거 말고 재미로 하라고 하면 재미로 하려고 그러면 제일 재밌어. 재미로 치면 제일 재밌어. 재밌지. 하는 게 괴롭고 막 이러고 막 돈도 안 주고 막 이런 거라서 그렇지 이렇게 그런 뭐도 해야 되고 이런 역사도 읽어야 되고 막 그런 의미로 치자면 저는 제일 재밌는 일 같아요. 아니 건축하는 남자들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진짜.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성적인 거는 약간 예술적인 거가 굉장히 잘 섞여 있어서 진짜 남자들 개그도 해야 되지. 개그도 하지. 어떨 때는 막 크리틱도 해야 되지. 아는 것도 맞지. 또 취향도 너무 좋아요, 다들. 여기 신민재 작가님도 되게 웃겨요. 되게 웃겨요. 그래요? 네. 몸으로도 잘 웃기고, 입 썰로도 잘 웃기고. 일단 이게 옛날, 그러니까 자코랑 연애 초창기 때부터 봤으니까, 자코 친구들 중에 제일 웃겨요. 네. 근데 이 책 전체에 이렇게 개그감이 좀 없어. 그게 좀 아쉬워. 자기를 자꾸 누른다고. 자꾸 이렇게. 편집부에서 좀. 잘랐나? 근데 되게 이렇게. 압력을. 우두방정스럽게 웃기지 않고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웃기는 스타일 있잖아요. 좋아요. 네. 되게 웃긴데. 안타깝네요. 그러면 뭐 이 판에는, 그러니까 아니면 두 번째 책이 나오거나, 그럴 땐 자기를 조금 더. 이렇게 챕터 사이에 이렇게 깔깔 한마당 뭐 이런 페이지 이렇게 하나도 되는 쉬어가는 페이지. 쉬어가는 페이지. 쉬어가는 깔깔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옹달샘. 그거 괜찮네. 네. 진짜 고전이다, 옹달샘. 네. 그러면은, 또 땅에 대한 제보할 수 있는 구글 링크도 작가님이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아시는 땅의 기억이나, 역사 같은 거 알고 계시면 또 걷기를 통해서, 제보해 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집단의 힘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또 우리 엘리온도 그 청취자들 통해서 그 집단의 힘을 또 한번 작은 땅을 이렇게 찾으신 분도 신민재 건축한테 연락하셔도 좋고 땅을 가지신 분들도 연락을 많이 주셨거든요. 건축가가 책만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땅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연락을 해주시면 큰 땅도 괜찮고. 큰 땅은 이쪽으로 연락 오시면 저는 보통 에이커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네. 오랜만에 또 따끈따끈한 책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건축 얘기했네요.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독해였고요. 원래였습니다. 이자였습니다. 엔자였습니다. 베이스 작가입니다. 엘리? 원래? 이렇게 안 샀어?
이렇게 하면 되지. 미친 거 아니야? 안 샀어? 근데 왜 안 사요? 응? 이 방송에서 얘기해. 방송에서요? 좋다. 자, 갑시다. 왜 안 사요? 아니, 슬픈 사연이 있을 그럴 수도 있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한 거지.